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2020년 2월에 설립됐고요. 예술인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벨기에에서 1996년도, 7년도에 스마트라고 예술인들의 공유사회 이런 의미로 만들어져서 유럽에는 한 10개국 정도에 있어요. 2015년도에 서울시 사경센터 주최로 해서 유럽에 견학 갔다 온 분들이 스마트에 대해서 국내에 소개를 했고요. 제가 이제 2017년도에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로 예술인들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있거든요. 프리랜서라서. 그래서 그들도 공적인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려는 노력들 이런 걸로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 아마 그 결과인지 그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는 앙테르미땅이라는 이제 간헐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들이 있고요. 그걸 이제 가져와서 우리나라도 예술인 고용보험들을 만든 겁니다. 예, 스마트 협동조합은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일, 크게 이제 우리는 행정, 그리고 활동, 생활 이런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활에 관련된 것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오늘 12월 19일 날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을 출시했어요. 예술인들은 금융기관에 가면 실업자 또는 무직자 취급을 받거든요. 주로 이용하는 건 신용카드가 있으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신용카드 카드론 평균적으로 18%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마 최고 금리가 20%일 텐데 18% 정도 굉장한 고금리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거라서 이걸 조금이라도 줄여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2월부터 북서울신협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일정 정도의 기금을 미리 북서울신협에 넣어놓고 그 기금을 기본으로 해서 6.7배 정도를 대출 한도로 해서 총 대출 한도로 해서 대출해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은 작게 시작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예술인 금고 같은 걸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본적으로 테마형 주택에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또는 테마형 주택에 선정된 곳들과 업무 협약들을 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예술인들을 좀 좋은 주거 환경에 보낼 수 있는, 좀 좋은 주거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1년 7월 달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사무대행 기관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예술인들이 저희들에게 의뢰하시면 저희들은 그걸 사무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편하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저희 하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럽 벨기에도 이름이 스마트예요. 벨기에도 이름이 스마트고 벨기에는 크게 사실은 두 가지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 계약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보통 개인들하고는 계약을 안 하고 법인들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 그 계약을 협동조합이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행해 주고 일은 조합원들이 하는 이런 구조를 갖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약간의 수수료를 떼는 이런 사업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술인들을 고용한다는 게 큰 회사들만 고용하는 게 아니고 1인 기업들도 고용을 하거든요. 근데 1인 기업들이 고용을 하면 그 1인 기업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지금 발생하는 행정 이슈들이 어떤 게 있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처리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조합원인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이해와 요구들을 협동조합이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만든 슬로건, 저희들이 이제 찾아서 만든 슬로건이 뭐냐면 아티스트 커리어를 위한 솔루션 한국 스마트 협동조합. 그래서 예술인인 여러분의 커리어 향상에 필요한 일들을 협동조합하고 상의하셔라. 그럼 협동조합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 같이 해결하자. 이런 생각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불광동 쪽에 음악 연습실을 열고 거기에 이제 녹음실, 음악 녹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실을 통해서 저희 조합원들의 음반도 냈고요. 다른 데보다 좀 좋은 품질의 녹음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먹자 이래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조합원들 같이 밥 먹는 모임들도 했었고요. 초기엔 풀자 그래가지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몸 푸는 스트레칭들도 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갤러리 투어를 하는 걸 기획해서 1회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4월 달에 예술인의 관점에서 보는 신문인 뉴스 아트를 창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이유들은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술인의 입장에서 예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문제를 이제 쳐다보는 신문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중섭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거꾸로 걸려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 보고 와서 저희가 제보해서 저희 이 편집장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확인하고 보도했었습니다. 보도했을 때는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걸려 있어도 된다라고 버티다가 일주일인가 2주일 있었다가 다시 제대로 걸렸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또 이거는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쳐다보고 있는 언론들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예술인들은 아마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거도 사실은 열악하고 소득도 작고, 은평에 예술가들이 꽤 많이 삽니다. 사실은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뒤에 북한산도 있고 서울의 중심부로 나가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음악하는 사람도 홍대 쪽에 가는데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살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아파트로 개발되고 이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협동조합이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7원칙 중에 이제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있는 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오래 가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오래 가려면 이 지역사회가 그러니까 튼튼해야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마트 협동조합이 사실은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뭘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스마트 협동조합은 내년에 이제 만으로 3년 차가 지나서 4년 차에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성장해 가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제 내년에는 2023년부터는 예술계 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스마트 협동조합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든 거고, 그걸 통해서 예술인들의 권리나 예술인들의 생활이나 예술인들의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아직 우리가 재정 자립이 돼 있지 못합니다. 3년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하게 나름대로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2, 3년 지나는 동안에 꽤 많은 비율로 자립도를 높여왔지만, 내년에 진짜로 본격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손익분기의 BEP에 도달하고 재정 자립의 원년,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 협동조합도 예술계 쪽에 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해가 아마 내년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